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반갑습니다. 저 지난 한 주는 대리왕자 공주 이야기에서 테리우스가 빠져갖고 이상하시다고들 댓글들 많이들 남기셨는데요. 지난 한 주는 제가 피치 못하게 일이 있어서 테리왕자 공주 이야기 방송에서 메인 DJ가 빠져버렸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정만 대표님께서 제 자리를 잘 채워주셔서 허정경 국장님과 함께 둘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거를 멀리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댓글도 달고 했는데요. 참 참여들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태령자 공중 이야기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부랴부랴 달려왔고요. 왜 저 혼자 있냐고요? 기다려보세요. 짠. 네, 나타나셨죠. 네, 우리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은 어김없이 또 제 옆으로 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9일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어영부영 벌써 5월에 한 달이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네요. 그런데 5월 29일이 그냥 5월 29일이 아니고요. 오늘은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우리 고 대표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이지? 사전 투표. 그렇군요. 네. 조기 대선의 사전 투표 날이기도 하고, 오늘은요 세계 유엔군 평화유지군 세계 유엔의 그 평화유지군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분쟁들이 있을 때 어떤 자유와 인권을 갖고 수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평화유지군들이 창립이 됐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차출돼서 오시는 그런 세계 평화유지군들의 그런 노고도 같이 한번 취하해주고 싶은데, 오늘 또 군인 하니까 또 해군 초계기가 또 이륙한 지 7분 만에 추락하면서 그 조종사와 같이 이제 탑승했던 승무원이 같이 사망한 그런 또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잘한 사건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역사적인 일은 좀 전에 우리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 말씀하신 조기 대선 6월 3일이죠. 우리가 선거일이 정식 선거일은 6월 3일입니다. 투표를 꼭 하셔야 되는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 선거일에 앞선 사전 투표일입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양일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투표율이 얼마나 됐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정보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전체 사전 투표를 진행 상황을 보면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697만 8,426명이 투표를 했네요. 697만 명이 했다고요 벌써? 네. 와, 엄청 많이. 체감상으로는 다른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한 것 같은데요. 퍼센티지를 보면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690. 우리 지금 유권자 수가 우리가 한 460만 정도, 4,6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권자 수가 전체 우리 인구 중에서. 근데 뭐 600만이 넘었다 그러면은 약 15% 정도에 육박하는 분이 첫날에 투표를 했으니까. 확정된 선거인, 그러니까 네네. 그 인명부 작성 기준 현재일로 5,117만 5,222명. 5,100.
5,117만 명. 5,222명인데 예. 여기에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는 4,436만 네, 네. 3,148명. 네. 저도 한 4,500만 뭐 이쪽 저쪽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벌써 600 몇십만 명 했다면 15%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육박한다는 이야기인데 첫날에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4시 현재로 봐야 되는데 지금 네네. 4시 현재로 697만 8,426명일 겁니다. 그 사전 투표 진행상이 이제 전체가 그렇고 네. 충남도 전체로 보게 되면 28만 4,423명이고 네. 이 가운데 이제 그 서천군이 한 전체 인구가 4만 7천 8천 정도 되면 여기서 8,709명 10몇 프로 또 한 것처럼 한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령 같은 경우는 지금 14,831명 이렇게 투표를 했네요. 어쨌든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들이 전 국민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평가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하고 내일 주 사전 투표들 하시고 다음 주에 보니까 3일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리고 6일이 6월 6일 현충일 휴일이 이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6월 6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샌드위치의 어떤 그런 개념이 돼서 본 투표 날은 투표를 안 하시고 뭐 월요일 날 휴가나 연차들 쓰셔서 이렇게 휴가도 가실 계획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조금 더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하시는 게 점심 시간에도 투표를 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점심 시간 됩니다. 점심시간 내에 가시면 되고요. 아침 몇 시부터죠? 사전 투표가? 6시부터 오후 아니, 6시까지. 그렇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요. 그리고 사전 투표 하시는데 뭐 내가 사는 지역에 가서 내가 사는 동네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 어디에서나 저는 어느 땐가 사전 투표를 제주시에 있는 이도동인가 무슨 동 가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등록증. 신분증만 가지고 네네. 그 투표소 사전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 신분증에 따라서 이제 그 관내 사전 투표자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회송용 봉투하고 그쵸. 투표용지하고 2장을 받아서 네네. 그 투표 기표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표소 가가지고 기표한 다음에 그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밀봉해가지고 투표함에 넣으면 관에 투표함에 넣으면 아예 이제 끝나는 겁니다. 고 대표님은 뭐 그 선거 관련돼서 선거 참관이나 또는 무슨 그런 관리하는 그런 요번에는 그런 거를 좀 안 원래 원래 참관인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셔요? 우린 못 하죠. 언론인은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개표 참관, 개표 참관. 개표 참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장 네네. 여기 이제 내부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되는데 이제 뭐 취재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긴 합니다. 하여간 이번 대선은 생각지도 않았던 대선이 갑자기 열리게 됐어요. 작년 12.3 계엄 사태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렇죠. 우리가 뭐 작년 11월 말까지라고 해도 내년 6월 달에 대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 국민 누구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징후는 이미 그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가 이제 나오기 그쵸, 시작했던 뭐 게 한 계엄, 7월부터 예. 이렇게 나왔을 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렇죠. 김민석 씨인가? 네. 그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그거를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착착 준비를 했었던 건데 네. 아무튼 자기 명주를 명주를 아니 근데 고 대표님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서천뿐이라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맨 처음 초창기 때. 그렇죠. 노상원 노상원 씨인가? 노상원 육군 중장이 별 2개
그 예편했던 양반이고. 그래서 영예롭게 좀 이름을 좀 날렸었으면 음. 좋았을 텐데 서천군 출신이라고 그래갖고 조금 그렇죠. 서천군 출신이 그 다 그 한 500명 되는 사람 수거를 하려고 한 그 명단도 다 있었고. 근데 한쪽에서는 수방사의 그 조화무게 대령이 또 그 제 역할을 했잖아요. 그 한강 서강대교 넘지 말라고. 대기하라고. 그 네가 뭔데 그걸 대기하라고 그랬냐. 막 이제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기획을 하고 그 기획한 거에 맞춰서 이제 그 투입 그 저기 가라고 그러니까 국회 가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할 일이 아니 아니다 절대 할 일이 보니까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이제 후발대들은 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래서 한쪽은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막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이게 그 성공했으면 뒤에 얘기한 수방사 여기는 항명죄로 해가지고 좀 곤욕을 치를 뻔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라 이번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진짜 수많은 별들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별들이 그냥 우두둑 네, 정말 수많은 별들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지금 땅에 이제 묻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별들이 다시 깨어나서 위로 올라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또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는 그런 또 그렇게 계기가 되네. 그렇게 또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네네. 결국은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역적이 됐고 그죠. 그렇게 하고 반역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반역자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승진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여간 뭐 저희야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어느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니 네.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지금 다 구속이 돼서 한 사람만 빼고 두 사람만 빼고 두 사람 누구지? 한 사람은 한 알겠는데. 사람 또 빼고 한 두세 사람은 하나는 한 분은 또 병 때문에 그 밖에 있고 아무튼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이 돼서 구속됐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영화 보러 다니고 다시 한다면서요? 응? 다시. 그러니까 재판 받으러 다니기도 하다가 짬이 나면 그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뭐 이게 저기 뭐 한 5일 뒤면은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만약에 그 반대 쪽에 당에 계시는 이제 1번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사뭇 상황이 달라지겠죠.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그러다 2번이 보니까 또 만약에 또 당선이 된다 해도 2번이 또 국민들이 눈이 있는데 그 가만두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가만두면 안 돼. 에이 모르겠다. 아니 그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 그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다 빵에 들어가 있고 근데 명령을 군인 입장에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그 명령이 옳은 명령이다 아니면은 그른 명령이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이건 따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 군인 정신은 아닌 거 아니에요? 군인 정신은 원래 우리 훈련소에서 배울 때도 일본 전시에는 항명이면은 총살이고 그죠? 그런 식이었었는데 솔직히 그 양반도 조금은 이렇게 애매하게 불쌍하다. 네, 어찌됐건 요새는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좀 그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지켜보고. 바보야 정말 그지. 어떻게 그런 국가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걸 누가 그거를 모를까봐 그거를 그냥 눈을 가려진다고 그게 가려지나? 알코올의 힘이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알코올 치료 어떻게 해야 잘 그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가둬놔야죠. 일단은 술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격리를 전문 아니십니까?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문가답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격리라고 최소 6개월 이상 격리 치료가 필요하고요. 6개월에 심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6개월을 연장을 하고 해서 그러고 보니까 격리를 안 했네. 격리를 했어야 되네. 아니 그 저기 뭐 그 격리를 해놓으면 뭐 합니까? 빵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빵 드려주면 그거 침으로 그 우물우물 해가지고 아유, 해서 저희 해놓으면 네, 우리 제과점빵은 저기 반입 안 됩니다. 방부제 않는 빵은 반입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효모균이 죽어 있는 방부제가 들어 있는 저기 공장용 아니, 건강한 빵을 먹여야지 왜 건강한 빵을 안 먹이고 아, 방부제든 빵만 미안합니다. 먹여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 저 아밀라제하고 발효시켜 가지고 막걸리화 시켜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저 폐쇄병동 안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과점빵은 아니 내가 가서 빵 넣어주고 싶네. 왜 그러세요? 왜 우리 병원을 폭동을 일으키시려고 합니까?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제가 좀 손에 들고 있는 이 한 표 보이지 않으시지만 정말 이거는 내가 주권자로서의 표입니다. 이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셔야 돼요. 뭐 휩쓸리지 마시고 나의 소신을 갖고 올바르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이 내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느냐를 잘 판단하셔서 행사를 하시고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임 대통령이 참 여러 사람들 그 내년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 뭐 대통령 선거부터도 그렇지만 그 내년 광역 및 기초 뭐 단체장 및 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단한 보시를 한 거잖아요. 그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보시를 하다 보니까 이번 선거전이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운동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년 6월 3일 날 치러지는 선거에 자기 선거로 활용하는 그리고 그러네. 이 알리고. 주요 출퇴근길 그 저기 뭐 선거 운동 하는데 거길 가서 보게 되면 누가 다음 그 내년 지방선거에 누가 나오려고 하는지를 다 가서 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진짜 초야에 묻혀 있던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생뚱맞은 아는 사람들이 불쑥불쑥 중간중간 껴있길래 쟤들은 뭐야? 왜 저러고 있지?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1번이나 2번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근데 물론 아는 사람들이죠. 막 그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서 이제 창문을 열고서 손을 흔들어주면 되게 반갑게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아하죠. 근데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근데 지금 고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 얘기네. 얼마나 좋아요. 자기 얼굴 알리고 있네. 미리 그 1년 남겨놓고 지금 나 이번에 다음에 나갈 거요 하고 그 하잖아. 아니 그렇구나. 아니 그 성훈아 왜 그래? 거기는 좀 오래됐잖아. 거기는 아니, 미리 준비를 했는데 그래요? 못 봤던 사람들이 요새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요? 그래 난 그리고 또 성민아 왜 그러고 앉아 있니? 아니 그 저기 뭐야 읍장님. 거의 파랗고 빨갛고 그러네 지금. 아니 나는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니 지금 얘기한 사람이 파랗고 빨갛고인데 정확하네. 하여간 진짜 저 고 대표님이 예리하신데 나도 보면서 저 로타리에 왜 서 있지? 왜 서서 인사를 꼬박꼬박 할까 했는데 그거였군요. 아유. 이게 비례도 사실은 지역 그 직선에 의해서 뽑힌 의원하고 네네. 비례로 뽑힌 의원하고 급이 달라요. 그 인정을 안 해줘요. 비례는. 비례를 네네네.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학 쪽에서 비례를 노리고 있는 직선을 직선, 노리고 네네. 있는 그런 현역 의원도 계시고 또 그 자리를 네. 넘겨받으려고 하는 분도 장학 쪽에서 보이시더라고. 어차피 비례는 뭐 저 여성이 일단은 비례 대표로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주자가 이제 나와야 될 것이고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머릿속에 말씀 딱 하시니까 저도 다 머릿속에 갑자기 그려지네요. 현 비례였는데 직선으로 내가 다 그 선거운동 했네. 누군지 나는 알지롱.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본인이 갖고 계신 이 진짜 엄정한 이 한 표는 꼭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 표를 에이 세상 더럽고 이놈의 정치판 더럽다라고 해서 내 표를 포기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으로서 권리를 행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내 손으로 제대로 된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지를 잘 감시하시는 게 우리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야흐로 이제 5월이 지나고 나면 6월입니다. 6월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여름에 이제 다가오는 시즌이고 지금 뭐 산야를 보시면 모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도 내일 찹쌀. 네네 모내기를 모내기 시작들 시작합니다. 하셔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문온에 이제 모두를 지금 이제 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뭐 한 마을에 이제 서로 품앗이 해가지고 개똥이네 소똥이네 오늘은 개똥이네 내일은 소똥이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못자리줄 잡으면서 막 못줄 잡으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심는 그거 저 기계 이름이 뭐예요? 이안기예요? 이안기. 예, 이안기라고 하는 그 장비 진짜 무슨 탱크 같이 생긴 장비가 그냥 싱싱 그냥 돌아다니면서 축축축축 하면은 금방 정말 금방 그 모내기가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들어가지 못한 그런 조각론 같은 데는 그래도 아직도 손으로 이렇게 심으시는 것들도 이렇게 풍경도 보이는데요. 그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정말 이제는 바야흐로 여름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래 한 곡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름 되기 전에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여행들 한번 가시라고 김동률의 출발 노래 한번 들으면서 태류왕자 공중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여러분들 잘 출발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출발할 준비가 다 됐고요. 한 주간 저 입장에서 이제 2주간이네요. 한 주간에 우리 서천 군 소식 우리 서천의 고정만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셨어요.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고 대표님께 오늘 방송하셔야죠 그랬더니 아유 이번 주는 뭐 별로 할 게 없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엄살이에요. 우리 고 대표님이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하신 소식 주세요. 네. 아까 뭐 저 얘기를 처음에 오프닝 때 다 하긴 했는데 네. 뭐 사전 투표가 이제 그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전국에 설치된 그 사전 투표소에서 하면 되고 내가 그 저기 다른 곳에 가더라도 네. 그 주민등록증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충남이 대선 판세에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충남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충청, 대전, 충남북, 네. 이제 세종은 최근이지만 이쪽에서 그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됐던 사례가 14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게 쭉 이어져 왔던 겁니다. 네. 직전인 그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이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 이 충청권인데 어찌됐건 이번에도 이게 이 캐스팅 보트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번에도 할 것인지 네. 이거 이제 그 한번 지켜봐야 될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 거죠. 왜 유독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까요? 그 뭐 국민 그 주민들의 그 성향 때문에 그런가요? 뭐 충청도는 옛부터 좀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류는 정확하게 잘 그 파악한다고. 파악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찌되고 보면 그 이게 그 좌우 진영을 넘나들면서 그 이 대통령을 선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노무현 때부터니까 14대 때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이제 그 계속 뒤바뀌고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 시류를 정확하게 민심을 꿰뚫고 있는 당 잘 몰라요 하면서도 그러면 결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엔 충청도 사람은 속을 모른다는 거야. 어. 그 말 뜻에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을 풀어보니까 충청도 사람들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 멍청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이제는 그런 큰일 날 얘기는 짓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그 가지고 어떤 뭐 그 지역의 어떤 뭐 그 저 사람들의 그 평가하는 잣대로 쓰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충청도 사람이지만 저희들 스스로도 우리 충청도 분들이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좀 늘 느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19대부터 20대만 보면 19대는 그야말로 그 촛불혁명에 의해서 그 국정농단 그쵸. 있었던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예, 파면이 되면서 탄핵이 되면서 19대 대선이 이제 치러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는 이제 탄핵 국면에서 그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그 문재인 그 후보가 네네네. 충남에서 그 38.60%의 지지율로 됐거든요. 물론 이제 전국 평균 득표율이 41.1%인데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예.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이었어요. 이 국힘이 전신이 자유한국당이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이제 3자 대결로 이렇게 치러졌던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가 네, 당선됐죠. 대통령에 예.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21대는 민주당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퇴임 직전까지도 지지율이 되게 높았죠. 40%대를 유지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21대 대선에서는 20대 대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어? 그렇게 해서 봤지만 정부 여당의 어떤 그 민주당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재명 전 후보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그 갑작스럽게 문재인 정부가 발탁을 해서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사퇴하면서 네네네. 그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6개월 만에 이 후보로 나왔던 그 두 사람이 이제 대결로 이렇게 사실상 압축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 충청권이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당시 후보한테 표를 몰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게 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충남이 전국 평균 48.56%였는데 네. 이게 전국 평균이 그런데 51.08%의 지지를 보내서 전국 그렇군요. 평균보다 높게 이렇게 해서 그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47.83%인데 44.96%로 이제 좀 낮은 득표율을 보여줬었던 건데 20대 대선에서의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와의 전체 표차는 24만 7,077표잖아요. 네네. 불과 0.73% 포인트 차로 이렇게 그 저 당락이 좌우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전국적으로 24만 7,077표 중에서 네. 그 충남에서는 몇 표 차를 보였냐면 8만 302표 차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청권에서 이기면 그러니까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대통령
뭐 전에는 이제 청와대지만 지금 용산이었지만 그 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도 그 지금 충청권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그러니까? 뭐그 흐름을 그대로 탈지 아니면은 이제 아닐지 그것도 하나의 또 관심사로 그리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보령 서천도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별도로 기사를 썼습니다만 보령 서천은 과연 14대 때부터 어떤 표심을 보여왔냐. 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확하게 이 보수나 진보나 이걸 가리지 않고 그 대세 흐름에 따랐어요.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게 되면 네. 2당 3낙도 아니 2락 3당도 있었고 다 하지만 그 서해안 벨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충남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은 뭐 이제 그 빨간 물결에서 파란 물결로 이렇게 다 바뀌고 하는데도 이 여전히 서해안 벨트라고 얘기하는 서산, 태안, 태안, 당진, 그다음에 그 서태안, 서산, 태안, 홍성, 그다음에 당진. 홍성, 예산, 예. 그다음에 보령, 서천. 이 세 군데는 서해안 벨트라고 하는 데는 그 항상 빨간색입니다. 보수당이라고 보수라고 얘기하는 이 보수의 어떤 그 텃밭을 이렇게 불렸는데 대통령 선거만큼은 대세의 흐름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따랐어요. 예, 그런 것을 제가 확인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론조사로 이렇게 보면 21대 이번 대선 63 대선에서에 보면 이제 그 공표 이 저기 뭐야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공표할 수 있는 시점은 조사 시점이에요. 조사 시점이 이제 그거 가지고는 얘기는 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20일 날까지 이 여론조사 한 거를 보게 되면 네. 충청권의 어떤 판세는 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지난번 대선에서의 어떤 실패를 서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선호도나 모든 지표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이렇게 그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그걸 할 때는 제대로 이거를 또 인용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갤럽을 우선 보게 되면 13일에서 15일 사이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이거는 이제 그 선관위에서 주어지거든요. 네. 그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를 했는데 충청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는 29%, 이준석 후보는 7%. 이때 조사 결과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차고요. 포인트고요. 응답률이 16.4%.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국 단위에서는 1,004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표본 수가 많은 지역 단위 여론조사에서 보게 되면 이거 보면 좀 더 달라집니다. 더 오히려 자세하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TJB 디트뉴스가 조원 CNI라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12, 13일 날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여기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게 되면 대전에서 46.5%, 충남 48.0%, 세종 52.0% 지지율을 보였고요. 세종은 좀 강하죠, 네. 쪽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전에 27.1, 충남 31.5, 세종 27.7. 이래서 이제 완전히 더블 스코어인데요. 예, 18% 두 후보 차이 는 18% 포인트 차인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제 6.4%
이 얻은 걸로 이렇게 됐는데 대전 6.1, 충남 6.8, 세종 4.9.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50.4, 김문수 후보가 33.7. 요거의 그 조사 결과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그다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용해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응답률이 16.9%였는데 이때도 그 이제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14.4%에 달했는데 네. 이번에 그 선거 그 세 차례 그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TV 토론 막바지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그 문제가 되는 젓가락 발언이 이야기.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이 14.4%가 움직였나요? 어떻게 움직였을지는 이제 표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뭐 지금 뭐 여성 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그 같이 토론에 나왔던 민주노동당, 국민의힘, 민주당 전부 다 사퇴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끝까지 돌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가 이제 그 발언 자체가 어떤 그 상황으로 갈지. 그러니까 이제 보수표라고 하면 이준석에 실망한 표가 국민의힘으로 갈 거냐.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의문이죠. 예, 그거는 안 갈 것이다. 그 실망한 사람들이 그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는 뭐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깜깜이의 어떤 상황에서 저희들의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6월 3일 여러분들 길게 안 남았어요. 정말 길게 안 남은 날이고 이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5일이 어떻게 따지면 지금 출마한 어쨌든 지금 뭐 3파전으로 볼 수밖에 없죠. 1번, 2번, 4번. 1, 2, 4번의 후보들이 최후까지 본인들을 어필해서 유권자들에게 본인들한테 표를 좀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정말 열심히들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그 선거 기간의 풍경이 좀 바뀐 거는 조용하다. 지지고 볶고 시끌고 노래 부르고 뭐 다니면서 그 유세 차량에 막 음악 틀고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여서 너무 좋다. 조용하고 그렇지만은 자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뭐 연설이라든지 왜 그 연설원들을 또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잖아요. 뭐 연설원들이 또 어느 공공 장소에서 모여서 유세 차량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연설도 하고 그 연설 내용들을 들으면서 듣는 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비방보다도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정책과 철학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 국정을 맡기면 뭐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어필하는 그런 연설물들을 들으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씩 발전해서 나가지 않느냐라는 거를 했었는데 엊그저께 3차 토론회에서 제가 깜짝 내가 지금 듣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게 뭐지?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것도 이 40대 기수라고 하는 이제 기호 4번을 단 그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해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20대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유권자로서의 표를 첫 행사하는
이 어떤 신진 유권자 입장에서 저런 식의 홍보와 선거 전략을 갖고 토론에 임하는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할지라는 의아는 좀 들었습니다. 정말 상당히 깊게 알아야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사건의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왜 젓가락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돼. 이제 권영국 후보도 그때 당시 딴 생각으로 하고 있다가 질문 의도를 그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아니 그러고 저 나서 이제 사후에 이걸 확인을 하고 해보니, 그게 무슨 말인가 참모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곧바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거기에 대한 평을 냈었고 네. 그것이 촉발이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방송 끝난 뒤에 에이구. 바로 이 성명들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토론이 끝난 지 지금 이틀째잖아요. 27일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거에 대한 들끓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좀 구태한 뭐 5, 60대, 6, 70대 후보가 그랬다고 하면 아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 40대의 기술을 표방한 진짜 올해 40 아닙니까? 올해 40살이 돼서 정말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뭔가 기성 정치와는 좀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와가지고 기호 4번을 받던 그 양반. 그 양반이 왜서 그렇게 그런 흉악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 뜻을 국민들이 전국에서 생방송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쳐다볼 때 어느 집에서는요 자식들에 대해서 정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대통령 토론을 갖다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같이 놓고 같이 보면서 그렇지. 저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다 이런 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설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하는 집안들이 많대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참정에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거의 이건 뭐 은유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누가 들어도 이거는 뭐 정말 흉측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영국 후보조차도 당시의 이야기의 뜻을 그 내포된 뜻을 몰랐다고 하면 이 웬만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맨 처음에는 멘붕이 왔거든요. 제가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뭐 그 1번 후보가 뭐 옛날 뭐 형수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욕설 파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뭐지?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풀이해준 해설진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게 있었다 해도 저건 아니다. 40살짜리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저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열을 내고 있고요. 우리 좀 쉬어가겠습니다. 우리 여름이니까 또 생각나는 음식 있죠. 제가 오늘은 음식으로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냉면? 네 맞습니다. 콩국수는 노래가 없잖아. 자 우리 냉면 누가 불러요? 박명수하고 제시카가 불렀죠? 맞나? 모르겠습니다. 네 냉면 같이 듣고 나서 조금 열을 식히고 나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열나. 냉면 한 그릇 잘 드시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전 내일 당장 냉면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열이 좀 너무 났습니다.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판교 가면 냉면. 네 우리 판교 제가 벌어먹고 사는 곳이 판교인데요. 판교에 가면 냉면집 2개가 있습니다. 수정냉면, 삼성냉면. 그 냉면들의 성향이나 특징이 너무 서로 완벽하게 달라서 호불호가 서로들 다 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요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괜찮고요. 또 판교는 또 묵도 맛있지만 또 여름에 되면 또 콩국수도 맛있죠. 그 판교 작은 그 면 소재지인데도 맛집들이 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중국집 콩국수도 네네. 다 맛있어. 거기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 정도로. 그래요? 다 맛있던데. 판교로 놀러 오세요. 자, 제가 좀 열을 냈었는데요. 좀 이게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좀 전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이 5월 30일이거든요. 5월 30일인데 음력으로
아직 그 5월 5일이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자, 여러분들 음력으로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단오입니다, 단오. 그런데 내일 5월 30일 날 서천문화원에서 단오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내일 몇 시죠? 1시. 내일 오후 1시. 1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후 1시부터 서천문화원 광장에서 단오제를 한다는데 이건 뭐 그냥 글로만 읽어서 궁금증 해소가 안 되니까요. 뭐 또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 서천문화원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실지. 받아주시면 좋고요. 자, 알람도 잘 가고 전화벨 소리도 잘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별거 없으시지요? 예, 별거 없습니다. 지금 테리왕자 국민이야기 라디오 생방송 중이고요. 예. 예, 지금 옆에 우리 뉴스서천 고종만 대표님 계시네요. 인사 서로 하시죠. 예, 대표님, 원장님 안녕하셔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일 행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저 방송 중에 내일 예. 서천문화원에서 예. 정말 정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죠. 단오제. 그렇지요. 네를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문화 원장님께 좀 듣고 싶어서 우리 최명규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천문화원장 최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요, 네네네. 내일 모레가 단오예요. 내일 모레가 음력 5월 5일인가요? 그렇지요. 단오인데, 네네.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는 토요일이라, 네네네. 이제 내일로 당겨서 이제 하루 앞당겨서 하는 거지요. 네네네네. 예, 단오는 예로부터 음. 그 가장 양기가 충만한 절기예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 양기가 충만할 때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그런 게 이게 단오가 이제 우리 고유 명절이잖아요. 맞습니다. 고유 명절이죠. 예. 네. 단오 명절에 옛날에는 뭐 일도 않고 그냥 뭐 같은 거 빚어 먹고 술 한잔 하시고 네. 씨름판에 씨름하고 네. 줄다리기 하고 어디 가나 그 먹거리가 있었어요. 창포물에 머리 감는 것도 단오였나요? 그렇죠. 창포물에 머리 감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대부가들은 그 단오선 그러니까 부채를 주고받는 거지요. 단오선이라는 게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그게 뭐야 뭐 지금은 가방도 뭐 무슨 똥 들어쌌고 뭐 들어쌌고 하잖니요. 예. 그리고 또 뭐 남자들은 뭐 시계도 뭐 좋은 거 차고 뭐 이렇게 해서 자랑도 하고 하잖니요. 네네네. 옛날에는 그런 자랑거리가 이제 그렇게 흔치가 아니었지요. 예. 다 단지 인맥과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취를 자랑하는 거 그런 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부채를 하나 들으면은 그 부채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지 글씨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 들으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좀 차원이 높아 보이고 예. 그 글씨나 그림이 더군다나 그 당대에 조금 그래도 유명했던 사람들의 글씨나 그림이라고 하면 더 그렇지요. 아니 그 원장님 저 말씀 끌어서 죄송한데 예. 저는 지금 현재 당대에 가장 유명한 분의 그림과 글씨가 써져 있는 부채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 겁나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그 누구 건지 아세요? 누구 거요? 최명규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 혹시 아세요 누군지? 예, 그런데 진짜 그래요. 그런 것은 네. 그런 이제 부채를 이제 다놓은 날 네네네.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다 이제 피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이제 덥지도 않은데 그냥 차게 가면 피는 거예요. 이제 술 한잔 먹어가면. 아. 그러면 그 좌중에 있던 누가 하나가
아니 그 부채의 글씨나 그림을 이렇게 지적이가 많이 그 예사롭지 않은데 누구한테 받은 거요? 네.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요. 네네네. 그러면 그 부채 그 소유자가 자기가 그 영의정이나 좌의정 이런 저기 아. 뭐 포도대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지도 아니야. 육장 그 사람은 저기 뭐야 조기 그런 걸 갖다 바치고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부채 하나 준 것을 그냥 가지고 자랑을 인맥을 자랑하는 거야. 아, 그렇게 뻥을 치고 다녔구나. 뻥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떡하지? 나도 다니면서 나 이거 천산 선생이 그려준 건데 그러고 다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 아니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그냥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나 다니면서 부채 예. 보여주면서 나니 천산 선생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부채를 주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네네. 그날 이제 그런 그 부채 단오선 주고받는 거 창포물에 머리 감고 또 쑥향 주머니를 만들어요. 그래서 네. 저기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평상시에 네. 옛날에는 향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쑥향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저기 여자들 같은 거 아닌 자들은 그 저기 치마 말에 그렇게 차고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문화원에서 전부 다 12가지 이렇게 그 부적 만들기, 장승 만들기, 장명루 팔찌 만들기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창포물에 물당 머리 감기 뭐 탈칠하기 창포 비누 만들기 이런 것들을 체험해요. 그러면 내일 가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체험하고 혹시 뭐 찻집이라든지 뭐 이런 지나가신 말씀이에요.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차도 한 잔 대접할 수 있고 그러면요. 같이 뭐 음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들 할 수 있는 그런 부스 같은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야, 네네. 그 저기 먹거리 마당이 또 네네. 주막이 있고 주막. 네, 주막이 있어요. 오호 참. 거기 그 주막에 가면 그냥 그 저기 먹고 그냥 마실 수가 있어요. 술하고 차하고. 지금 저 원장님 그 주막 네? 딱 얘기하시니까 예. 이 고 대표님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그 유명한 저기 총천 막걸리 네. 그것을 그렇게 이제 무료로 이렇게 이제 시음하고 음. 시원하게 마시고 저기 파전 같은 거 이렇게 있고요. 네네네. 또 이제 찻집이 있고 노천 카페가 있고. 노천 카페. 예. 그 1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저기 1시부터 4시까지요. 4시까지. 예. 1시부터니까 둘, 셋, 넷. 3시간 내내 거기서 계속 먹어도 돼요? 그러면요. 안 쫓아내나? 그러고 단오 제례가 있어요. 그 저기 그 산신을 불러다가 네네. 단오 날 제례는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점심 먹고 또 이런 체험마당이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10시부터 사실은 오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꼭 오셔요. 아니, 내일 꼭 가야죠. 우리 고 대표님도 내일 카메라 갖고 간대요. 예, 대표님 꼭 오시라고 그러세요. 네. 예, 아이고. 아무튼간 참. 매년 이렇게 정말 우리 서천 국민들을 위해서 예. 어떻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어떤 명절이지만 예. 이 단오제라고 하는 단오날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라든지 아니면 단오날에 해야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체험들을 다 준비하시느라고 뭐 원장님이야 직원분들이 다 고생하셨겠지만 누구보다도 신경을 제일 많이 쓰셨겠어요, 원장님께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우리 그 국민들이 다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도 이제 내일 1시부터 4시까지 서천군 문화원 예. 그 정원 마당에서 하시는 거죠? 예. 예, 거기에서 이 단오제 행사하는 거 널리 홍보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가셔서 거기 음식 준비한 거 더 많이 즐기실 수 있도록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내일 거기서 뵐 테니까요. 저희 보면은 제가 부채 갖고 가서 착 피면서 이거 천산 선생은 나랑 친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런 걸 주고 그래. 그래도 상관없죠. 그 저기 내일은 가져오지 마시고 그래요? 뭐냐면 여기 체험이 또 부채 만드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부채를 단오선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예, 고 대표님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우리 사회관 서천 문화원장님은 항상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내일 다 같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요, 1시부터 서천 문화원 정원에서 단오제를 한다고 하니까요. 다 같이 한번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같이 좋은 체험들 많이 하시길 아이, 바라겠습니다. 거기 막걸리 주시면 어떡하지? 그 종천 막걸리도 체험하러 가야죠. 아니 그러면 거기 저 대리운전도 못하고 차를 놓고 네, 형 걸어가서? 걸어가도 되잖아. 걸어가서? 가까우시니까. 근데 그 술 깨려고 그러면 자, 술 깨는 데는 또 뭐가 특효냐? 팥빙수가 특효거든요. 노래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윤정신이 부르는 노래로 팥빙수 같이 듣고 오시죠. 네, 팥빙수 배 터지게 드시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테리왕자 군전 이야기 5월 29일 방송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함께한 시간이 벌써 7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 대표님만 만나면 시간 가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서 탈이야. 팍팍 지나가 버려요. 우리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요즘 짧은 거 좋아하시는데 너무 우리가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소식 전하면서 이제 고 대표님 소식을 들을 건데요. 빨리 하나 주시죠. 예. 이번 선거에서도 그 노쇼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쇼요. 예. 네네네. 특정 국회의원실 비서관이다 그러면서 아, 맞아요. 어디 식당에다가 노쇼 몇 사기죠, 명, 사기. 예, 예. 몇 명 갈 거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저 비싼 음. 와인을 준비를 준비해라. 해달라고 얘기하고 음. 그런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네네. 선거의 특정 후보의 명함을 그 몇백만 장을 인쇄를 해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왜 납품해서 갖다 놓으면 우리 그런 적 없다라. 왜 그런 짓거리를 하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피해가 커지니까 네네네. 충남 경찰청에서 이 노쇼라든가 그다음에 무전 지시, 광고 대행 불법 행위, 그다음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 가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 불만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악성 리뷰를 단다거나 네네. 하는 그런 그 행위들을 그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충남 경찰청이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전국적으로도 이게 계속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네. 최근 2개월 동안에 39건의 이 노쇼 사기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네. 이게 그 유형도 음. 군부대, 교도소,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 그다음 그 정치인. 국회의원실 네.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 중에서도 어디 그 행사 있을 때 우리 저기 그 아무개 가수님이 간다. 거기에서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그 100인분 준비하라고 해놓고 거기에 그 와인 좋아하시니까 비싼 와인 사놔라. 그거 사놓으라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왜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워낙 지금 지금 그 소상공인들 경기도 같은 어렵고 경우 힘든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이게 웬 떡이냐잖아요. 네. 네? 빚내서 해야지 뭐. 그러면 그거를 그 사실 확인 전화만 한번 해보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국회의원실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지역에 출장소들 다 있으니까. 그러면 확인만 하면 되는데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미끄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주문하게 되면 선입금을 받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 물량 큰 것만 보고 그 믿고 그렇게 해서 작업했다가 이렇게 낭패 보는 사례가 많은데 맞아요. 네. 뭐 우리 그 양주장이라고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아직은 없지만 만일에 있다라고 그러면 사전에 확인 미리 한번 전화를 걸어서 꼭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뒤따지면.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내 목소리를 똑같이 해서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네 목소리였다. 예. 응?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충남 경찰청이 이렇게 해서
칼을 빼들었으니까 정말 이 소상공인들 어려운 서민들 두 번 울리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 준비해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 준비한다고 그 재료비니 뭐니 그 어떻게 감당하라냐고. 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사기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단속해서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최대로 이렇게 처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대 처벌을 네. 우리나라도 저 싱가포르처럼 좀 태형을 좀 다시 부활시켜 갖고 그 100인분 식당 업주한테 100인분을 주문했다가 노쇼 사기를 했으면 그 사람을 그 100인분에 맞게끔 회초리를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그 노쇼 사기범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기를 쳐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시름에 빠지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그거 저 와인 산다고 그 비싼 와인 산다고 백화점까지 가가지고 그 와인 사다가 갖다 놓고 백화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것을 파는 데는 여기다 그러니까 그 사기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음. 그곳에서 사게 만드는 그런 신종 아니, 수법인 그거 거지. 판 가게가 그러면 공범인가? 결국은 거기서 그런 것을 판매하니까 거기서 살아. 그럴 거 아니요. 그 유명 그 저 와인이라고 그러면 그거 어디서 사야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니요. 우리가 와인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요. 그럼 거기다가 주문을 하든 뭐를 하든 하게 되면 그야말로 독박 쓰는 거지. 하여간 잡히기만 해. 서천에서 그렇게 하다 잡히기만 하세요. 일단 제가 일바따로 고종만 대표님 보내겠습니다. 아니 거기다 집어쳐놓어. 일단은 형님이 손 봐서 작신 두들겨서 이렇게 늘린 다음에 보내주셔. 거기로 가가지고 데려가서 격리를 시켜. 격리시키고 그 안에서 뭔 짓을 하라고 시키는지 모르겠다. 전화기 다 뺐고. 네, 알겠습니다. 자, 대리왕자 공주 이야기 오늘 벌써 우리가 이거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80분? 아니 그 저기는 읽어줘야지 댓글 다신 분들이 그러게요.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고 대표님이 이제 베테랑이 돼서 소통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댓글 한번 저희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항상 댓글 많이 달렸는데. 예, 우리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애청자시죠. 유선님 처음 일바부터 시작해서 끝바까지 유선님이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미킴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미미킴님 궁금하네요. 미미킴님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게모직님 새로 오셨는데 사전투표 엄청 했더라고요. 네, 요게모직님도 투표하고 오셨나 봅니다. 그리고 윤지은님 저도 점심 먹고 후다닥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하셨네요. 맞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뭐 본투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기 시간 할애하시려면 어차피 사전투표를 왜 하게 뒀겠어요.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시라고 한 거니까요. 점심 식사 시간에 빠르게 투표하고 6월 3일 날 개인적인 시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분이 또 누가 있을까요? 없네요. 오늘은 뭐 댓글 유선님이 거의 도배를 해주실 정도인데요. 아무튼간 여러분들 오늘 태령자 군준 이야기 심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고 대표님하고는 또 다음 주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선거 결과가 있겠네요, 진짜. 있는 날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선거일은 신문 제작이 어려우니까 네네네네. 그 다음 날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많은 소식들 아니면 뭐 정확한 소식들 갖고 와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자, 뭐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령자 군중 이야기의 테리우스였고요. 옆에는요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이었습니다. 끝곡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마치도록 할게요. 끝곡은요 좀 더 시원해지시라고 오랜만에 MC몽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이스크림 같이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먹는 걸로.